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켜보면서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 역시 내공이 약한 대통령이 뿌리서부터 근본서부터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상당 시간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전반부 상당부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모든 게 미사일 때문이었습니다. 대담 4시간 전에 미사일 2발을 쏴댄 북한. 북한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생중계 시간을 다 의식했을 겁니다. 8시 반. 왜냐? 오래전에 생중계 대담은 스케줄이 공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한은 효과를 더욱더 극적으로 노리기 위해서 판에 커다란 충격파를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췄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완전히 한 방 맞고 흔들렸습니다. 상춘제의 입장을 할 때부터 대통령은 경직되고 초조와 불안감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상당 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 자신이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드는 생각.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설명했던 것이 들통나고 있구나. 세 번째, 김정은이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뻘짓을 하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얽혀서 그런 식의 표정과 반응이 나왔다고 봅니다. 미사일, 지난 5월 4일에 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발사체라고 며칠간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했지만 명백하게 미사일 2발을 쏴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버티고 있던 판문점 선언과 무슨 군사 합의 이런 비핵화 사기극 평화쇼에 내가 더 이상 발을 딛고 서 있기가 매우 아랫다리가 흔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불안감.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초조와 당혹감. 그런 것이 그대로 그가 근본적인 의문이 또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무지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교묘한 일종의 눈가림인가? 저는 어저께 대담을 보면서 이 두 개가 50대 50으로 섞여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무지와 눈가림이 섞여 있었던 대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북한 이 미사일 발사가 이 2개 추가로 쏜 것까지 미사일 발사가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군사 합의는 이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일정 거리 내에서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무슨 훈련이라든가 또는 비행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군사 합의다. 자, 그런데 북한은 저 추가 미사일 2발은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군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양쪽이 각각 무기 체계를 개선하는 어떤 이 실험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2개를 한 것을 북한이 미사일 무기 체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통상적이고 용인되는 그런 식의 시험 발사라고 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남한에서 예를 들어서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또 남한의
이 남한에서 이 천군 같은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거와 북한이 발사하는 거는 본질과 또는 국제적인 환경과 또는 대북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명백하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핵을 개발해서 완성한 나라가 핵의 운반체로서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사거리를 늘려가는 것과 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범한 나라가 국제적인 미사일 조약이라든가 또는 한미 간의 이런 것에서 다 용인이 되고 통상적인 이런 시험 발사를 하는 것과 어떻게 저렇게 동렬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4일에 발사한 그 미사일을 여전히 정부가 발사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거리가 짧았고 고도가 낮았다. 사거리가 220km밖에 되지 않았고 고도가 50km였다. 때문에 미사일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다 아는 미국은 합참의장이 북한이 지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쏜 직후에 국방장관 대행에게 전화를 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포와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라고 미사일을 쏜 직후에 그저 바로 판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닷새가 지났는데도 그게 미사일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거리가 50km였다. 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최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50km라는 것을 모르는지 보고도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280서부터 시작을 해서 50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나 모르는지 이건 역시 보고를 안 받았는지 무식한 대통령의 일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식량 지원의 3대 이유도 1년에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6천억 원이다. 그리고 동포애를 발휘해야 된다. 이런 식량 지원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아니 북한이 바로 4시간 전에 미사일 2발을 쏴서 완전히 판을 흔들려고 하는 도발 행위를 벌였는데도 식량 지원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이런 동화 같은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포애는 북한의 굶주림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 쌀을 줘서 김정은 독재를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쌀을 주지 않아서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급변 사태를 유도하는 것. 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아는지 모르는지 비핵화 목표를 북한이 공유한다. 그리고 6번 도보다리 30분에서 김정은이가 자신이 한 얘기를 다 믿는다. 차번호 천진난만하고 아니면 또 교묘한 이 눈가림 알면서 국민을 속이는 비핵화 최종 목표를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도보다리 30분에서 상당 부분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내가 듣는 입장이었다. 김정은이가 우리가 왜 핵을 개발하겠는가? 안전보장 때문이다. 안전보장만 100% 된다면 우리가 왜 국제 제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김정은이가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김정은이가 거짓말한 것을 믿는 것인지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속셈을 알면서 공유는 문재인과 김정은만 하면서 이 나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것인지. 자, 7번과 8번은 국내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 2년간 급속하게 이미 최저임금을 인상시켰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계속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옳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나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현실에 안 맞는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라든가 4대 강보 철폐라든가, 만약 이런 것들은 왜 취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폐해가 있는데, 이것도 이중성이고 위선이요. 이것도 눈가림입니다. 자, 8변. 적폐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의 바보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태산명동 서일별로 끝난 무슨 기무사 개헌 문건이라고 하면서 특별수사단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5.18 때 계엄군이 무슨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부추기고 선동하면서 수사, 조사의 발단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일개 경찰서장이 돼서 장자연 김학의 사건, 이런 것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젯밤 문 대통령을 보면서 참으로 이 국가의 앞날에 관해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겨우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쏜 것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초조 불안 이렇게 하는 대통령, 저런 대통령이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반도의 문제의 본질에 자신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과거 기자회견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감 넘치는 자신을 국민에게 보여줬던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어제 내내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